6월 모의고사 공통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문제는 지수 법칙을 써보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는 F'1이니까 우리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요 녀석이 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6으로 나가고 얘는 7로 나가겠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는 3에서의 연속성만 따져주면 되니까 위에다가 3 넣은 게 밑에다가 3 넣은 거랑 같아야 되잖아. 풀어주면 12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는 적분을 갖다 해주면 2배의 x3승에 2 넣고 0 넣어서 빼는 거니까 8 마이너스 x제곱에 2 넣고 0 넣어서 빼는 거니까 4라고 써주고 마지막은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니까 14잖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a 더하기 1인데 그 녀석의 8이야. a는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양수 b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그 녀석이 파이야. b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더해달라 했으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는 g를 미분해 보겠지. g를 미분해 보면 10x 더하기 f 더하기 x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여기 x 자리에 3을 넣어주니까 30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35잖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는 요 조건은 사인 세타가 양수다라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거는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야. 이거는 1사분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탄젠트가 2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혹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1사분면이잖아. 루트 5분의 1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왼쪽으로 넘겨주겠지.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가 빠지는 거니까 x, fx의 정적분이지. x를 갖다 곱해주면 x3승 더하기 ax 제곱 dx 이렇게 갖다 써서 이 녀석이 36이 되는 거야. 일단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이 갖다 걸리니까 이 부분을 지워주고 0으로 바꾸고 2배로 갖다 써주면 되겠지. 이제 2a는 앞으로 빼주고 3분의 1 x3승에 3 넣고 0 넣어서 빼주니까 9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가 36이 되니까 18a가 36이잖아. a는 2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는 뭐 요 문제는 쉬워서 안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아야 돼. 오케이? 얘네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녀석들의 교점은 y축 위에 갖다 놓을 거고, 교점의 x좌표가 어렵지 않게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교점의 x좌표가 0이면 y좌표는 로그 a의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이 녀석의 x절편이 b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래서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0 표시하면 되는 거고, 전 녀석의 x절편은 누가 봐도 c니까 2,0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 이 녀석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4면 높이가 2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이 녀석이 2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로그 a의 3이 2루트 3이니까 a의 2루트 3승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양변에 2루트 3승분의 1을 갖다 씌워주면 a는 3의 6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문제는 뭐 누구나 풀었겠지. 일단 위치 함수가 저렇게 써 있는데 기억에서 1일 때의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을 넣어보면 되겠지. 1을 넣어보면 0이 나오니까 기억은 틀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니은에서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해주면 되겠지. 속도 함수를 갖다 구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1 넣어주면 0이잖아. 그래서 1일 때 속도는 0이 맞다라는 거지. 디귿을 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속도의 부호 변화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치 함수 입장에서 극값인데, 속도의 부호 변화를 조사를 합시다. 지금 속도 함수가 2차 함수인데 1 넣으면 0이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1,0을 갖다 지나는 거고, 다른 글을 찾아보면 우리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위치 속도 가속도 함수는 정의역이 0 이상이잖아. 정의역이 0 이상인 거니까 우리 여기서만 바라보면 돼. 여기서만 바라볼 건데 이게 그 속도 함수의 보변화가 있는 곳이 t는 1밖에 없잖아. t는 1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t가 1일 때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가속도 함수를 갖다 구하면 속도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6t-1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에다 1을 넣어주면 4니까 디귿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나다니까 5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개인적으로는 22번에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로 이번에는 12번에 나왔어. 일단 가조건을 보면 첫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다. 나조건을 보면은 1번 규칙을 따르거나 2번 규칙을 따른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그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어쨌든 1번 아니면 2번을 따른다는 건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잖아. 1번 1번을 따르거나 1번 2번을 따르거나 2번 1번을 따르거나 2번 2번을 따르거나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항을 알파라고 한다면 1번 1번을 따르면 알파 빼기 3 알파 빼기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잖아. 이 첫 번째 상황은 모순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상황은 얘가 알파면 이 녀석은 1번을 따르고 이제 2번을 따르면 2알파 빼기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같다를 풀어주면 우리 알파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즉 세 번째 항이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제 네 번째 항이 최대값을 갖다 구하는 거니까 2번 규칙을 따라야겠지. 2번 규칙을 따라서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은 12라고 쓰는 거고,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 상황이 최대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여기서 문제를 갖다 끝내도 돼. 문제를 갖다 끝내서 2번을 정답이라고 해도 돼. 이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그냥 빨리 다 나열을 해서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해도 뭐 쉬운 문제가 되거든. 쉬운 문제가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되는데 딱 최대값인 상황만 계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 알았지? 그런 문제는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겠다라는 걸 느끼고 그 상황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개가 나올 거라는 게 좀 느껴지면 여러 개만 좀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알았지? 일단 잡소리가 길었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보면 2번, 1번을 따라다니까 알파, 2알파, 2알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 알파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알파가 3이니까 세 번째 항이 3이야. 세 번째 항이 3이면 네 번째 항은 뭐 크게 만드는 거니까 2번 규칙을 따르면 6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상황을 보면은 그 2번 규칙, 2번 규칙을 따르면 알파, 2알파, 4알파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얘랑 얘가 같다를 풀어주면 알파가 0이니까 이 세 번째 항이 0이야. 세 번째 항이 0이면 두 배를 하든 빼기 3을 하든 어쨌든 12를 넘을 수는 없는 거지. 12를 넘을 수 없으니까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뭐 곡선끼리 둘러싸인 넓이는 차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에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머릿속으로 차함수를 갖다 그리겠지. 머릿속으로 차함수를 갖다 그려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 대응되는 지점은 이 녀석의 x좌표가 여기에 대응이 될 거고, 이 녀석의 x좌표는 여기에 대응이 되면서 저 녀석의 넓이, 이쪽 부분의 넓이는 이쪽의 넓이에, 그리고 저 녀석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에, 여기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에 대응이 되겠지? 알았지? 이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A 넓이 더하기 C의 넓이가 B의 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넓이 마이너스 B의 넓이 더하기 C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차함수의 정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여기 x좌표가 지금 K니까 0부터 K까지 차함수를 딱 정적분을 하면 A는 더해지고 C는 더해지고 B는 빠지는 거니까 딱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아는 거지. 되죠? 0부터 K까지 차함수를 정적분을 하자. 차함수를 계산해주면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2x, 그 다음 2에서 3분의 1을 갖다 더해주니까 더하기 3분의 8 dx 이렇게 갖다 쓰는 거고, 이 녀석의 0이다.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되겠네요. 되죠? 요거를 갖다 계산을 해주면 k 3승 마이너스 3분의 10을 k 제곱 더하기 3분의 8k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어차피 k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로 나눠줘도 되겠지. k는 0이 아니잖아.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k 더하기 3분의 8이 0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k가 1 또는 3분의 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k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는 3분의 8만 되겠지. 4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조금 계산량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거든? 명확하게 보이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AB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되어 있고, P는 BC의 중점이 되면서 Q는 BC의 5대1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뭔가 그 BC 전체 길이를 6K라고 놓고 싶지? 6K라고 놓으면 중점이니까 여기가 3K이고, 5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가 2K고 여기가 K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될 거고, AQ 길이가 3루트 2니까 여기를 3루트 2라고 써주고, QAP에 대한 사인, 그리고 APQ에 대한 사인 B가 그 마주보는 길이비라는 사실을 알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QAP를 내가 여기로 표시를 할까? 알파라고 표시를 하고 APQ를 베타라고 표시를 해주면 사인 B가 루트 2대 3이 되는 거니까 마주보는 길이비가 루트 2대 3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2K 대 3루트 2가 루트 2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6K는 6이니까 K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뭘 한 게 아니야. 알았지?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읽은 거야. 알았지? 여기서 힘 빠지면 안 돼. 그냥 K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ABC 삼각형을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갖다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뭔가 뭐 여기를 미지수로 놓고 싶지? 이 AP 길이를 미지수 X라고 놓고 싶어. 여기를 미지수 X라고 놓고 싶은 이유는 이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X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 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 ABP 삼각형에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X라고 놓고 싶어. 오케이? 이렇게 갖다 놔주면 코사인 베타를 계산하자. 코사인 베타를 오른쪽에서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에서 18을 갖다 빼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여줄 거고,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9에서
28을 갖다 빼주니까 x제곱 빼기 19네. 근데 마이너스 붙여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9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양변에 있는 2x를 덜어내. 2x를 덜어내고 오른쪽에다는 2를 갖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8 써주면 되는 거고 왼쪽에는 3을 갖다 곱해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2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네. 풀어주면 5x제곱이 80이 되니까 x제곱은 16이고 x는 4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알았지? 아 x가 4니까 이쪽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결정을 해도 괜찮거든?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 이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이 ABP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ABC 삼각형에서 다시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해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 길이가 구해질 거야. AC 길이가 갖다 구해지면은 다시 그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일단 요게 첫 번째 전략이야. 요게 첫 번째 전략인데 두 번째 전략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나 스튜어트 정리가 보인다면 그냥 쓰면 돼요. 오케이. 이게 보이는데 안 쓰는 게 더 어렵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보이잖아. 보이니까 내가 이쪽 길이를 y라고 할게. y라고 하고 중선 정리를 갖다 써주면 y 제곱에다가 2루트 7의 제곱 28을 갖다 더했을 때 2배의 4의 제곱에다가 bp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몰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알았지?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y 제곱은 20이니까 y는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루트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니까 ABP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 코사인 세타를 갖다 구해주면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3분의 28 더하기 9 에서 16을 갖다 빼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이 21이야. 이쪽 부분이 21이니까 약분 칠까? 약분 치면은 여기가 7이고 루트 7도 이렇게 약분을 쳐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갖다 쓰면은 이 라지 아래에 사인 세타를 했을 때 마주보는 길이인 y 루트 2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얘를 통해서 라지 아래 갖다 구할 수 있어. 라지 아래 갖다 구해주면 3분의 2루트 2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외접원의 넓이니까 9분의 88파이가 되겠네.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5번 문제는 일단 어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로 정의하고 있지. gx를 fx로 정의를 하고 있고 가조건, 나조건이 다 g에 대한 조건이야. 이 g에 대한 조건을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f를 결정하면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느껴지지. 알았지? 일단 gx를 갖다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gx는 뭐 누구나 읽겠지.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이렇게 gx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랑 x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에서는 어떤 3차 함수를 그냥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이 안쪽에서는 그 3차 함수를 그냥 뒤집어서 썼다라고 읽어주면 돼. 알았지? 이 정도로만 읽을 수 있어도 추론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줬잖아. 안 줬으니까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 바깥쪽에서는 결국 올라가고 이 바깥쪽에서는 결국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3차 함수의 개형을 띌 건데 이런 모양을 띄자마자 가족권을 보면서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가족권을 읽어보니까 gx는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여야 돼. 그 값은 0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바깥에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a를 이런 대로 잡아. a를 이런 대로 잡아버리면 우미분계수가 양수가 돼버리잖아. 오케이? 우미분계수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는 양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를 음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값을 가지는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추론을 하겠지.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정답은 그 값을 가지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추론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그 값을 갖는 모양의 3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게 x는 1 바깥쪽에서 그 값을 갖는 3차 함수를 쓸 수가 있잖아. 오케이? 만약에 그런 모양을 갖다 쓴다면 그런 모양을 갖다 쓴다면 일단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왜냐면 1 바깥에서 그 값을 가지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지. 근데 이런 모양이 생기자마자 가족권을 보면서 다시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런 모양이 생기면 내가 x는 a를 이런 데로 갖다 잡아버리면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알았지?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도 그 값을 가질 수는 없는 3차 함수야. 왜냐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x는 a라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잡는 순간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가족권의 모순이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의 추론이 성공한 거냐면 이 3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는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고 그 값은
값은 마이너스 1의 왼쪽이나 1의 오른쪽에서 가지면 안 돼. 라는 추론까지 성공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3차 함수가, 요렇게 마이너스 1이랑 1의 바깥에서는 그 값이 같지 않아. 그 값이 같지 않고, 요 부분이 3차 함수가 원래는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오케이? 아이고, 이건 근데 이게 좀 그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이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는 3차 함수를 뒤집어서 쓰는 거잖아. 이 사이에서는 3차 함수를 뒤집어서 쓰는 거니까 대충 그릴게. 아직 지금 추론하는 중이니까. 뒤집어서 그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가족권을 보면서 이 상황은 모순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우미분계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x는 a라는 지점을 이런 데 두거나 x는 a라는 지점을 이런 데 두는 순간 그때마다 우미분계수는 양수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결론을 종합해주면 돼. 결론을 내려주면 이 3차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딱 그 값을 갖는 모양이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면 이 바깥쪽에서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고, 이 녀석이 원래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0에서 변곡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건데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요렇게 이어지는구나. 알았지? gx가 대충 요런 모양의 개형을 띄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다시 가족권을 보면서 우리 이 상황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왜 이 상황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때는 x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오케이? 왜냐면 여기에 x좌표가 1인데 x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의 극한이야. 오케이? 이 기울기의 극한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족권의 모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 일단 이건 맞아.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음수여야 돼.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데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 3차 함수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3차 함수를 붙여야 되니까 이 녀석 조금 내릴게. 이 녀석 조금 내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런 모양으로 gx를 갖다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일단 이 모양이 정답 상황인 거고 가조건 어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면 돼. 알았지?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gx는 t의 서로 다른 시간계수가 두 개가 되는 t값의 최대값이 1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녀석의 y좌표가 얼마면 되는 거지? 이 녀석의 y좌표가 13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g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보를 토대로 이거를 f에 대한 정보를 옮겨서 fx를 갖다 결정을 해주고 정답을 내주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fx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지고 0에서 변곡을 가지면서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6이야. 알았지? 계속 확인을 해보면 이 녀석의 y좌표가 13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13이 되는 거니까 이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13이 되는 거거든. 이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13이 된다라는 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소리래. 알았지? 즉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의 y좌표 있잖아. 조금 어려워. 조금 시간이 걸렸어. 이 점의 y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거든.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1이 마이너스 13이니까 k 빼기 13이야. 즉 우리가 이 점의 y좌표가 k 빼기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폭이 극값이 몇 번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극값이 극대극소 차가 2번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전체 폭의 길이는 13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26-k인데 이 26-k가 극대극소 차이의 2배야. 극대극소 차이의 2배니까 지금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 차는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지? 13-2분의 k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 차가 13-2분의 k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우리 극대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야 지금 극대극소 차가 13-2분의 k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서 식을 잡는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아. 일단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0에서의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변곡접선이 구해지거든. 왜냐면 변곡접선의 y절편은 그냥 얘랑 얘의 반띵인 거잖아. 그래서 변곡접선을 구해. 변곡접선을 구하고 3차 함수에서 변곡접선을 빼.
뺀 다음에 그 녀석이 AX3승으로 인수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일단 문제가 갖다 풀릴 거고, 아니면 뭐 대부분이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어.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을 때 이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정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았지? 두 번째 방법으로 할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fx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주니까 더하기 2분의 k라고 썼을 때 최고차 계수를 모르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거고 1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안 옮긴 정보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3이다. 그리고 0에서의 그 기울기는 얼마다? 6이다. 요것들을 옮겨주면 되겠지. 오케이? 당연히 뭐 0에서의 기울기가 6이다를 먼저 옮겨주고 싶어. 그래서 좌변을 미분한 다음 0을 넣으면 6이 되는 거고, 이제 우변을 미분한 다음 0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녀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두 근으로 갖는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나오겠지. 알았지? 즉 우변의 미분 결과는 3a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0을 넣을 거야.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의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이제 k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2분의 k는 마이너스 2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4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요거를 풀어주면 k는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k는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fx가 그냥 결정이 된 거지. fx가 결정이 됐고 k는 10이니까 앞부분 처리가 되고 f 2분의 1은 그냥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면 되잖아. 알았지? 그거는 너네가 해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뭐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 넘어가서 이제 16번 문제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그 방정식이잖아. 진수 조건을 먼저 써야 돼. 진수 조건을 먼저 쓰면은 x가 마일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1보다 크다를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알았지? 밑을 오르통일한다라고 치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밑을 오르통일하면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x제곱은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2가 정답이 됩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함수값의 차이는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돌릴 수가 있지. 오케이? 즉 우리가 0부터 1까지 도함수를 갖다 정적분을 해주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함수값의 차이인 f1-f0이 된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좌변을 계산하니까 3이고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f1은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넘어갈게요. 18번 앞에 거를 갖다 계산할 때 6분의 공식이니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뒤에 거를 계산할 때 2분의 공식이니까 2분의 nn 플러스 1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요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앞에 게 91이고 뒤에 게 42잖아. 더해주면 133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는 뭐 당연히 너네가 계산 없이 그 a가 20이라는 게 나와야 돼. 이 녀석을 갖다 읽을 때 이 3차 함수는 y는 a랑 어디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다 이렇게 읽는 거니까 이 3차 함수를 기하적으로 갖다 그릴 때 여기다 y는 a를 그어놓고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볼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순간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극대값이 20이니까 a가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오케이? a가 20이라는 게 아무런 계산 없이 나와야 되는 거고, a가 20이면 극소값을 갖다 구할 때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잖아.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24-36 더하기 a니까 계산해주면 뭐 8이겠네. 그러니까 극소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20번 문제는 그 압도적인 비주얼에 비해서 사실 그 따라가라는 것만 따라가도 이제 일단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따라가는 것만 그냥 따라갈게. 알았지?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풀고 싶대. 요거를 풀고 싶은데 알려줬어. 이거 푸는 방법은 이거 푸는 거랑 똑같대. 알았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알았지? 이거 푸는 거랑 똑같은데 0 이상 4 미만에서 요거를 풀어보겠대. 오케이? 0 이상 4 미만에서 저거를 풀겠다라는 건 그냥 얘가 0 되는 거랑 얘가 3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얘가 0 되는 걸 찾으니까 0이 나오고 그 녀석은 여기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얘가 3 되는 걸 갖다 찾으니까 이거 찾아주면 1이랑 3이 나오거든? 근데 3이 여기 있으니까 가는 뭐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가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A1은 0이고 A2는 1이고 A3은 3이네.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녀석은 그냥 첫 항이 0, 1, 3이고 공차가 9인 등차 수열이래. 근데 공차가 얼마겠어? 이게 주기가 4인 주기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겠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박스 조건이 없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그냥 풀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알았지? 이게 박스 조건이 없을 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면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알았지?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지. 내가 A 3n-2를 그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
a 3n-1의 일반항을 잡을 수 있을 거고 a 3n의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a 3n-2는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4n으로 시작하면서 1 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a 3n-1은 4n으로 시작하면서 1 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a 3n은 4n으로 시작하면서 1 넣으면 3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면서 유 녀석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 20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8 넣으면 된다는 게 느껴지지. 8을 갖다 넣어주면 2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A21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여기가 아니네, 이 밑에다가 7 넣으면 된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래서 저기다가 7을 넣어주니까 28 빼기 1이니까 2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조금 그 뭐지? 그 말 순서를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알았지? A20 있잖아. A20을 갖다 구할 때는 어 여기에다가 7 넣는 거지. 알았지? 이 뒤에 거에다가 7 넣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A20은 저기에다 7을 넣어주니까 25야. 알았지? A21은 이 밑에다가 7 넣어주니까 27이야. 알았지? 자, 이제 A22는 이 맨 위에다가 8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28이야.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다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다 더해주면 80이 되니까 다는 80이 되면서 다 갖다 더해주면 85겠네. 85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문제. 이거는 그냥 연계수 문제지. 연계수 문제고, 어떤 fx와 그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에 대해서 박스 조건은 그냥 이 극한이랑 이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를 바라볼 때 당연히 저 극한식을 이렇게 바라보겠지. 당연히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함수는 너네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함수를 어떻게 읽는 거지? fx가 양수일 때마다 1이 된다. fx가 음수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뭔가 fx를 같이 그리고 싶어. fx를 같이 그려주면 fx는 1이랑 2가 그린 2차 함수로 갖다 그려주면 되는 거고, fx가 양수일 때마다 1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양수일 때마다 1이 된다, 양수일 때마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해주면 되는 거고, 음수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저 앞에 함수의 그래프야. 알았지? 그럼 이제 앞에 함수를 볼 때 1에서의 좌극하는 1이 나오고 1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 녀석이랑 이 녀석을 갖다 곱해버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1에서의 극한값이 뭐가 돼줄 수밖에 없지? 0이 돼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어차피 4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잖아. 그냥 g1이 얼마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g1이 0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 앞에 함수의 2에서의 극한을 보면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함수의 gx의 x는 2에서의 극한이 0이 되는 거니까 g가 0인 거야. 알았지? 즉 우리가 앞 조건을 잘 해석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gx는 x-1과 x-2를 인수로 갖는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로 처리를 하거나 x-a, x-b 이런 식으로 갖다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 알았지? 그럼 이제 뒤에 박스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뒤에 박스 조건을 해석을 하니까 일단 gx가 x-1, x-2랑 이 뒷부분은 px 더하기 q라고 써도 되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아니면 x 빼기 a, x 빼기 b라고 갖다 써도 되는데, 이게 근을 갖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 근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알았지? 즉 앞부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뒷부분을 갖다 쓸 때 절대값을 씌우고 gx에서 fx를 갖다 빼는 건데, x-1, x-2로 갖다 묶고 이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1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쓴 순간 그냥 앞에 거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거 앞에 거 한 번 더 하는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을 내가 한번 다시 써볼게. 이 녀석을 다시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분모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 절대값에 이 녀석을 갖다 올리고, 이제 뒷부분은 절대값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1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이 앞부분이 사실 그 fx분의 절대값 fx잖아. 오케이? 앞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2에서의 극한을 바라볼 때 2에서의 우극한은 1이 나오고 2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의 2에서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줘야 되는 거지? 2에서의 극한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2에서의 극한값이 0이 돼줘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거기에서 연속이라면 2를 넣었을 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앞에 녀석에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1에서의 좌극한은 1이 되는 거니까 이 뒤쪽 녀석에 1에서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즉 이 녀석이 연속 함수라면 이 녀석에다가 1을 넣은 게 0이고 1을 넣은 게 0이 돼줘야겠지. 알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이 그 x-2랑 x-1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 녀석이 x-2랑 x-1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빼기 1이 x 빼기 2, x 빼기 1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하기 1이 넘어가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이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그 조금 그 뭐지? 좀 직관으로 풀긴 했어. 좀 직관으로 풀기는 한 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어렵잖아? 만약에 문제가 어려우면 이 녀석의 1에서의 그 좌극한 우극한이 마이너스 1과 1인 상황인데 이 녀석도 딱 귀신처럼 1에서 불연속이 되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면 이제 뒤에 녀석이 연속이 아니더라도 이게 곱해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연출할 수가 있어. 오케이? 연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져. 알았지?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요 녀석이 1과 2에서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자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사실 뒤에 함수가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절대 분모가 0인 곳이 없어. 절대 분모가 0인 곳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함수가 연속 함수가 맞았어. 알았지? 뒤에 함수가 연속 함수가 맞았고 지금 gx를 갖다 계산할 때는 gx는 여기에다가 x 빼기 2, x 빼기 1을 갖다 곱해주면 되니까 gx는 결론적으로 x 빼기 2의 전체 제곱,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적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g 마이너스 1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9 곱하기 4 더하기 6이 되는 거잖아. 36 더하기 6이니까 4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참고로 참고하지 마. 참고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좀 다 적어서 풀진 않았어. 다 적어서 풀진 않고 그 연계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이렇게 풀면은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어. 빨리 풀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2번이 되게 좀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 방정식을 풀었거든. 초월함수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하라는 걸 보고 초월함수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 사실을 알고 풀었는데 너네 입장에서 초월함수 방정식을 푼 적이 없다면 그 계산이 뭐 될까라는 확신이 없잖아. 될까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빙빙 돌 수가 있어. 빙빙 돌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쟤네들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는데 이게 연립이 돼요. 알았죠? 연립이 된다라는 건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연립이 되는 문제다, 연립이 안 되는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미적분이면 안 되겠지만 이 녀석은 연립이 되네요. 알았죠? 그래서 연립을 해줍시다. 저 녀석을 갖다 연립을 할 거니까 이 녀석을 왼쪽으로 넘길게. 왼쪽으로 넘기면서 2x를 곱할게. 2x를 곱하면서 넘겨주면 2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 그 다음 2의 x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고 얘를 왼쪽으로 갖다 넘기면서 2의 x를 갖다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곱해서 0이 되는 건데 뒤에 거에선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지? 지수함수는 양수니까 앞에 거에서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앞에 거에서 0이 되는 거니까 x를 갖다 구해주면 로그 2의 2분의 k니까 로그 2의 k-1이래. 오케이? 즉 a의 x좌표는 요게 되는 거고 a의 y좌표를 갖다 구할 때는 요 녀석을 다시 어떤 함수든 집어넣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차피 2의 x가 2분의 k가 되는 지점이 y좌표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자리에 2분의 k를 갖다 넣어주면 y좌표는 k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이름이 뭐가 된다? 로그 2의 k-1, k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을 만들래. 직선을 만들고 이 녀석과 어떤 지수함수를 연립을 해서 만나는 점이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B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는 조건을 줄게. 이때 k 더하기 로그 2의 k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이게 그 어떤 게 조금 느껴지냐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있잖아.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요거를 갖다 작성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야. 맞나? 잠시 계산 확인. 네, 맞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할 때 이 선분 AB의 길이랑 그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하겠지. 오케이? 근데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하면 귀신처럼 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알죠?
오케이? 이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까 이 문제는 구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고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오케이? AB의 길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B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어. 이런 식으로 느껴져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뭐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진짜 초월함수 방정식을 연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립을 했습니다. 알았지? 연립할게. 윤 녀석을 연립을 해주면 돼. 윤 녀석을 연립을 해줄 거니까 집어 넣을게.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립이 놀랍게도 됩니다. 알았지? 놀랍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요거랑 요거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지? 옮겨주면 로그 2의 k 더하기 k가 2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버리면서 그냥 얘가 뭐면 되는 거지? 얘가 로그 2의 k면 되는 거야. 얘가 로그 2의 k면 이쪽 부분 처리가 되고 얘가 로그 2의 k니까 얘가 k가 되면서 얘가 처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연립이 됐다는 얘기고 그 b의 x좌표는 뭐가 된다? 얘가 로그 2의 k니까 b의 x좌표는 로그 2의 k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x 증가량이 3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감소량이 3인 거고 이쪽에 y 좌표는 뭐 k 빼기 3이 되겠네. 이렇게 k 빼기 3이 되면 우리 이 선분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높이가 나오는 거지. 높이는 얘네들을 갖다 곱했을 때 얼마지? 32잖아. 32니까 3루트 2분의 32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하자.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을 했을 때 3루트 2분의 32다를 갖다 써주면 되니까 점집과 할 수 있지. 루트 2분의 x랑 y 자리에 0을 갖다 넣어주면 로그 2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원래 절대값인데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할 거고 이 녀석이 3루트 2분의 3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갖다 지워지니까 요거를 갖다 넘겨주면 로그 2의 k 더하기 k는 3분의 35가 되면서 38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일단 요게 그 B의 좌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근데 조금 그 다른 방식으로 B의 좌표를 갖다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조금 너네 입장에서 발상적일 수가 있어. 알았지? 다른 방법은 이거야. 다른 방법은 이게 그 이 녀석 있잖아. A가 얘 뭐라고 하지? 지수함수. A가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B는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야.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어.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만큼 옮겨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만큼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율이 마이너스 1을 유지한다면 그냥 딱 옮겨져서 B로 갖다 옮겨진다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런 사실 다들 알고 있지? 오케이? 이 사실을 눌러요. 알고 있- 알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1만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옮기질 않지. 오케이? 왜 옮기지 않냐면 지금 K가 1보다 커. K가 1보다 크면 X축으로는 이렇게 이만큼 갖다 옮기고 Y축으로는 완전 많이 이렇게 옮기는 거야. 완전 많이 옮겨지면서 요 녀석이 요 지수함수가 요 지수함수로 옮겨지는 상황인 거야. 알았지? 요 지수함수로 옮겨지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로 평행이동 되진 않아. 일로 평행이동 되진 않아서 B의 좌표를 이렇게 이쁘게 쓸 수는 없어. 알았지? 이쁘게 쓸 수 없어서 내가 요 계산을 한 거야. 오케이? 요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조금 발상적입니다. 조금 발상적인데 A점 있잖아. A점이 2점이라면 그 2점을 지나는 어떤 이쁜 지수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 오케이? 2점을 지나는 이쁜 지수 함수 중에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오케이?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지수 함수를 만들어서 뭐 저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실제로 지나잖아. 오케이? 근데 이 녀석으로 갖다 옮길 때 귀신처럼 x축으로 3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보라색 그 지수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귀신처럼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뭐 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뭐 정답도 똑같겠지.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8이 됩니다. 고생했어요.